예, 내 마음속에 저창 아동수당. 예, 저희가 보보 랭킹쇼 탑5 중에 가장 핫했던 콘텐츠는 바로 아동수당이 차지하였습니다. 예, 오늘 아동수당, 그리고 아동수당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동수당을 사전 신청하는 게 곧 시작되는데 그게 언제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등등 오늘 궁금한 것들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특별하게 오늘 아동수당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선생님을 모셨는데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저는 보보 랭킹쇼를 진행하고 있는 MC 따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동복지정책과에서 아동수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홍승표 사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홍승표 사무관님이 직접 방송에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아동수당 라이브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것이 있다, 이거는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등등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들 남겨주시면 이따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에 제가 댓글을 읽고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축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보보 랭킹쇼 탑5 중에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예. 아동수당, 신청 방법, 아동수당에 대한 소개 콘텐츠가 1위를 차지하였는데요. 예, 오늘 그만큼 핫했던 이 소식을 오늘 국민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무관님이 또 오시고 나서 또 많은 분들께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주세요. 이유리님, 최진희님 반갑습니다. 예, 아직 이번 안검진을 쓰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제는 궁금하신 여러분들의 질문들 여기다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까 방진희님도 조금 있으면 첫 아가가 태어나는데 아동수당 너무 좋네요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예, 일단 출산을 앞두고 계신 방진희님 일단 축하드리고요. 오늘 라이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또 좋은 소식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동수당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이게 아동수당이 만 6세 미만의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니 아버지들을 꼭 주목하게 만들었던 아주 핫한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동수당이 무엇인지 이것부터 좀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도입되게 된 배경은 아동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예, 이게 OECD 국가 중에 저희 대한민국만 처음 시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입된 시기를 보면 저희가 약간 늦은 감이 있는데요. 그 멕시코, 터키,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4개국을 제외한 다른 OECD 선진국들은 이미 아동수당을 몇십 년 전부터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도입을 해서 시행하고 있었군요. 예, 거기서 이제 대한민국도 제외가 됐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대한민국도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아동수당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아동수당 말고 아이 보육을 위해서 지원되고 있는 이런 복지제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뭐 이제 보육료라든지 양육수당이라든지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랑 아동수당이랑은 또 별개인지 아니면 중복이 되면은 또 못 받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 이게 좀 다른 건가요? 그 지원 대상이 좀 중복이 돼서 이렇게 혼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두 제도는 이제 다른 제도입니다. 그 도입 취지하고 목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그 보육료 그리고 양육수당 지원은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고요. 저희 아동수당은 아동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고 키울 때 아이를 낳으면 누가 키워줄까? 내가 일터에 있을 때 누가 아이를 키워줄 수 있을까? 어린이집이나 뭐 유치원에 보내면 키울 수 있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부담할까? 이런 돌봄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요. 그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보육료를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부모님들에게는 보육료를 지원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님들께는 형평성 차원에서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편 부모님들이 이런 돌봄에 대한 부담은 해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아동을 어떻게 잘 키워야 그 미래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하게 된 것이 아동수당 제도고요. 특히 아동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잘 성장하면 그 혜택이 결국 국가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 차원, 그리고 미래 세대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분명히 하기 위한 차원에서 아동수당이 도입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들어보니까 목적에선 좀 엄연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돌봄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있었던 게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양육수당, 이거는 뭐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을 다니고 안 다니고에 따라서 보육료가 지원이 되느냐, 양육수당이 지원되느냐, 이런 좀 차이를 둘 수 있고, 아동수당은 그거와는 좀 달리 목적 자체가 이제 이런 미래 세대 아이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가끔 이제 문의 전화를 이제 받는데요. 그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아동수당을 중국에서 받을 수 있느냐. 근데 말씀드렸듯이 아동수당과 보육료, 양육수당은 이제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고 보육료를 받더라도 아동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되지 않고. 예, 이런 질문들도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예, 저희가 올렸을 때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거 중복되면은 못 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명쾌하게 이 부분에서 해소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아동수당, 그럼 신청 대상이 누군지, 제가 신청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정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 대상자는 또 누구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제가 판넬을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 준비하셨네요. 크게 두 가지 조건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하시면 아동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아이의 연령 기준인데요. 아이의 연령이 만 6세 미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만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이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아동이 속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선정 기준액 이하이면 아동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8년 9월부터 이제 첫 수당이 지급되는데요. 이런 경우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2년 10월 1일. 예, 2012년 10월 1일. 이것도 좀 알아둬야겠네요.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이게 해당이 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아까 0세부터 5세 미만의 0세부터 5세까지, 그러니까 6세 미만이죠? 예. 0부터 71개월까지의 아이는 해당되는 거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70개월인지 40개월인지 이거는 명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선정 기준액 이하라고 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선정 기준액이 무엇이고 또 기준 그 금액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다른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2월에 아동수당법이 국회에서 의결됐는데요. 아동수당법을 보면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여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서 연구 용역을 줘서 이제 도출한 선정 기준액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아동이 한 명 있는 3인 가구의 경우 선정 기준액이 월 1,170만 원. 그래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1,170만 원 이하이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고요. 아동이 2명인 4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 인정액이 1,436만 원 이하이면 아동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3인 아이가 3명, 아이가 4명 이거에도 해당되는 선정 기준액이 있는데 지금 댓글 중에 그 질문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게 잠깐만요. 아까 제가 봤었는데 저희가 중복돼서 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도 자녀가 2명인 경우, 자녀가 3명인 경우
근데 이 자녀가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이게 0세부터 5세에 해당되는 아이가 있으면은 그럼 아이는 아이가 뭐 예를 들어 2명이면 2명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한 가구당 1명씩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이 한 명당 아동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한 가구에 아동이 2명이면 2명 각각 월 10만 원씩 받으실 수 있고요. 아, 해당되면은 각각 받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아, 예. 지금 뭐 김철님도 아동 수에 따라 달라지는군요. 아동 수에 따라 달라지는 점 처음 알았네요. 이설희님, 네, 말씀해 주셨고, 예. 여기 김영수님은 큰애가 2012년 7월생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라고 김영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은 김영수님이 이제 12년 7월생이래요. 근데 아까 12년 10월 1일 이라고 제가 명확하게 들은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아쉽게도 예. 12년 7월이면 예. 그 2012년 10월 이전에 태어난 아동이라서 그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아쉽게도 신청 대상이 아니군요. 김영수님께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예, 2012년 7월이 아니라 2012년 10월. 네, 10월 이후에 태어난 10월 아동이어야 태어난 아이야지 여기에 해당된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예, 근데 제가 선정 기준액은 이렇게 명확하게 금액적인 건 알 수 있는데 제가 제 가구가 선정 기준액이 이상인지 이하인지 그리고 그냥 월 소득으로만 이게 계산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좀 궁금한데. 예, 맞습니다. 우선 자기 아동이 속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이 선정 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지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소득 인정액은 월 평균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근데 월 평균 소득을 단순히 전체를 저희가 계산을 하는 건 아니고요. 보다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가구 특성을 고려해서 맞벌이 가구나 다자녀 가구에 있어서는 일정 금액을 차감해서 계산을 하게 정했습니다.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혹시 이거를 좀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예. 이게 또 설명으로만 들으니까 여러분도 헷갈리실 거예요. 저도 들어보니까 이게 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예.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보면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식이군요. 예. 예, 맞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인데 여기서 소득 평가액은 월 소득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득 평가액을 구할 때는 총소득에서 맞벌이 공제와 다자녀 공제를 차감을 하게 되는데 맞벌이 공제는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차감을 합니다. 근데 한도가 있습니다.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가 200만 원 소득이고 모가 800만 원 소득일 때 합산 소득은 이제 1,000만 원이고 25%는 250만 원입니다. 근데 250만 원 전액 차감이 되는 게 아니라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인 200만 원을 한도로 차감을 하게 되는 거고요. 낮은 금액을 한도로 또 차감을 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다자녀에 대해서도 이제 공제를 하게 되는데 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 원을 차감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구할 때도 총 자산의 부채를 차감하고 또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재산액을 공제를 하게 되는데요. 지역마다 필요한 생활비가 다르다는 것을 고려해서 특별광역시, 중소도시, 군단위 지역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재산을 차감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저 수학을 잘 못했거든요. 수학을 잘 못해서 그런지 이렇게 좀 설명을 들어도 이게 어떻게 계산을 하라는 건지가 좀 낯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저처럼 좀 수학을 멀리 하신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저히 감이 잘 오질 않는데 일단 좀 사례를 좀 들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월 소득이 많이 받을 때 500만 원이다, 부부가 500만 원이다 할 때 좀 그걸 좀 예시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좀 이해가 될 것 같고, 이게 또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게 계산을 직접 해볼 수 있는 모의 계산기가 있다고 해서 그것도 좀 이따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산 방법이 약간 이제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모의 사례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보시면
남편 월소득 500만 원, 그리고 아내 월소득 500만 원, 예. 그리고 2살 회원이가 있는 가구입니다. 예. 이 가구는 광역시에 소재한 그 자가주택에 거주하고 있고요. 예. 예금 5천만 원, 자동차 4천만 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그 주택담보대출 1억 원이 있고요. 부채가 있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면 그 부부의 월소득 500만 원을 더하고 예. 여기에 그 말씀드렸던 맞벌이 공제 예. 부부 합산 소득의 25%인 250만 원을 차감하게 됩니다. 맞벌이이기 때문에 예, 그 합산 금액에서 더 아까 높은 거라고 했었네요. 그 이하 낮은 거를 잠시만요. 이거를 제가 보고 아까 맞벌이 공제 금액을 뺀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낮은 금액을 빼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25%와 그리고 부부 중 일방의 소득 중 낮은 금액을 차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다시 여기다 적용해 보면 500만 원, 500만 원을 부부가 버는데 거기서 낮은 금액이었던 맞벌이 공제를 뺀 금액이 250만 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50만 원을 빼고요. 예, 월 소득은 이렇게 구했고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요. 예, 이제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금액을 다시 정리를 해봐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 시가 표준의 3억 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3억 원, 그리고 예금 5천만 원, 그리고 자동차 그 가액 4천만 원을 더했고요. 여기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기본생활비 공제. 그 광역시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1억 3,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8,500만 원, 분 단위는 이제 7,250만 원인데요. 회원인의 가구 같은 경우 광역시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채는 이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부채도 이제 차감을 해주게 되고요. 여기에 그 재산의 소득 환산율 그 1.04%를 곱해서 총 구한 소득 인정액이 911만 2천 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소득 인정액은 911만 원으로 나왔고요. 이거를 그 선정 기준액과 비교해 보면 회원이 가구는 3인 가구이기 때문에 그 선정 기준액이 1,170만 원. 그래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기 때문에 회원이는 아동수당 월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수학 시간에 이렇게 수학을 계산을 해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기까지의 그 과정을 아주 하나씩 되게 디테일하게 본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댓글이 저만 이렇게 약간 헷갈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최진희님 계산이 어렵네요. 천미님 계산은 어려워. 김수비님 누가 알아서 척척 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노트에 이렇게 하나씩 계산을 해보지 않기 위해 저희가 이거를 좀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게 있다고 해서 좀 제가 이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동수당을 검색을 하셨을 때 포털 사이트에 공식 홈페이지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2018 아동수당 홈페이지가 지금 이제 모바일인데 모바일 환경에서 이렇게 나와요. 모바일과 홈페이지 다 PC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아동수당 신청 미리 계산해보고 신청하기가 있어요. 미리 계산해보고 신청하기라고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렇게 수식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 보면 소득 인정액 간편 계산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본인 월 평균 소득이 얼마인지 월 평균 300만 원 받는다, 100만 원 받는다 이러면 이제 금액을 여기다 쓰면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써서 소득 계산을 하고 배우자 월 평균 소득은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이제 배우자 소득도 여기다 넣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녀수가 6세 미만, 그러니까 0세부터 5세였죠. 0세부터 5세. 그리고 2012년 10월. 그렇죠. 10월. 2012년 10월 이후에 출생했던 아이가 몇 명인지 쓸 수 있는 게 나오고 총 자녀수도 나오네요. 근데 이게 6세 미만의 자녀수만 해당되는데 총 자녀수는 왜 있나요, 이게? 그 총 자녀수는 그 아까 전에 그 선정 기준액을 말씀드릴 때 가구 원수에 따라서 선정 기준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아동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 6세 미만의 아동이 하나지 않고 그 가구에 속한 아동 전체 수를 말합니다. 좀 뜬금없는 질문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동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가요? 그럼 0세부터 5세까지 해당하지 않고 아동 전체를 해당하는 거잖아요. 여기 예, 가구 맞습니다. 원수에. 예. 그러면은 뭐 아이가 20살 이하까지는 뭐 0세부터 19세까지는 아동으로 보나요? 아니면은 그 우선 아동복지법상에 이제 18세 미만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 그 가구 원수 계산에 관해서는 이렇게 부양자녀 수로 이제 계산을 할 예정입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 아직 그 확정되지 않아서 확정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총 자녀수 이것도 반드시 기입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예. 여기 있었군요. 그 총 자녀수는 또 그 다자녀 공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자녀 공제할 때 그 다자녀의 그 인원수가 0세에서 6세 미만으로 한정되는 건 아니고요. 예. 말씀드렸듯이 그 부양자녀수 부양 자녀수 기준으로. 그러면 여기에 또 6세 자녀수, 뭐 총 자녀수. 그리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게 아까 지역 공제가 들어가요. 지역 공제에 보면은 여기에 거주 지역이 대도시냐, 이게 중소도시냐, 뭐 이렇게 좀 클릭을 할 수 있어요. 농어촌이냐, 이렇게 클릭을 할 수 있는데, 예, 여기 보면은 이렇게 또 나오네요. 거주지별 기본 공제 금액 이렇게 나와요. 예, 거주지별 기준 공제 금액. 이거는 근데 저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들어가서 보실 수 있거든요. 지금 이게 모의 계산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본인이 속한 게 대도시인지 뭐 중소도시인지 뭐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특별시, 광역시의 구는 대도시에 속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해당되는 걸로 본인이 클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 자산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뭐 총 자산 가지고 있는 뭐 집이라든지 예, 뭐 맞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인 거고, 부채 이게 뭐 제가 대출을 받아서 했던 거라든지 본인의 부채를 또 기입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 모의 계산기에 다 이렇게 기입을 해서 보면은 마지막에 금액이 나오는 거죠? 예, 그게 소득 인정액. 그러면 소득 인정액을 이 계산기를 통해서 직접 자기가 등록을 해보면은 소득 인정액이 나오고, 이 소득 인정액을 아까 이거 설명해 주셨던 아동수당 선정 기준액 이랑 예. 좀 비교해서 그 이한지 아닌지만 알면, 예, 맞습니다. 예, 그 이하면은 나도 받을 수 있구나. 예. 이건 뭐죠? 예. 예. 저처럼 좀 수학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소득 계산 방법을 아주 친절하게 썼지만 요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예, 저처럼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직접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꼭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산기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김철님. 예. 최진희님은 저도 외벌인데 어떻게 적어요? 외벌일 경우는 아까 뭐 예를 들어 아빠만 벌 경우는 아빠만 쓰고 아내일 경우는 영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외벌이의 경우는 두 개를 적는 게 아니고 한 명 거만 그냥 적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 외벌이의 경우는 그렇게 적으면 되는 거군요. 천미희님 이제야 쉽네요. 역시 예.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이게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듣고 기입을 해보려고 하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계산기가 있으니까 예. 뭐 여기서 말하는 대로만 딱딱 기입을 하면은 딱 나오니까 너무 편한 것 같습니다. 예, 방진희님 감사해요. 그러지만 역시 김수빈님 누가 알아서 척척해주면 좋겠네요. 이건 직접 해야겠죠. 예. 누가 해주지 않겠죠. 예. 왜냐면 본인의 자산이라든지 본인의 부채라든지 이런 건 남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굉장히 민감한 정보라서. 민감한 정보죠. 예, 저희가 뭐 대신 해드리고 그쵸. 싶어도. 개인 정보기 때문에 개인 정보를 남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이게 모의 계산기를 통해서 직접 입력만 하면은 이게 아까 얘기했던 아동수당의 선정 기준액의 이상인지 아닌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이쯤에서 그럼 아동수당 이제 계산까지 다 했어요. 저도 대상이 되는 걸 알았는데 그럼 이게 언제 신청하는지가 좀 궁금해지는데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수당 그 신청은 6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도 시행 초기다 보니까 그 대상자가 한꺼번에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9월 30일, 그러니까 지급이 시작되는 첫 그 달이죠. 예. 9월 30일까지만 신청하시면 그 6, 7, 8월에 신청하신 분과 같이 9월달 아동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이 몰리는 기간이나 시간대를 피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그 신청 분산을 위해서 각 지자체가 이제 안내하는 게 있는데 그 안내에 잘 따라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은 6월 20일부터 9월 30일 그렇잖아요. 예, 6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사전 신청 기간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사전 신청 기간에
신청을 못하면은 못하는 건가요? 사전 신청 기간에 예. 지나도 저희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계속 태어나는 아동들이 있기 때문에 예. 상시적으로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예. 9월 30일까지 이제 신청을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 그 9월 30일까지 신청을 하셔야 9월분 아동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9월부터 어차피 지급이 되기 때문에 예. 9월부터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전에 등록을 해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예. 사전 신청을 반드시 해야겠네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동 신청, 방금 뭐 설명이 바로 나오긴 했는데 아동 수당을 이렇게 사전 신청을 하면은 지급 받는 게 9월부터인가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수당은 매월 25일 날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 그 해당 그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그 9월 같은 경우도 추석 연휴 때문에 그 25일이 아니라 추석 연휴 시작 직전인 21일 날 지급을 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9월부터 받는데 매월 25일 날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9월부터는 9월 25일 날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매월 25일 날 받겠구나 생각하면 되는데 안 들어왔다. 그럼 그때가 이제 공휴일이거나. 그렇죠. 그날이 빨간 날이거나. 그 전에 그 검정색 날. 그 전에 들어오나요? 그 다음 날이 아니라 전날에 들어온다. 예, 맞습니다. 이것 또한 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날만을 기다려왔는데 그날 다음 날에 들어오면은 사실 월급도 그렇잖아요. 월급도 맞습니다. 빨간 날인데 그 전에 들어오는 거랑 그 다음에 들어온 거랑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스갯소리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딱딱한 분위기여서 근데 여기에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왜냐면 김영수님 필요한 서류가 따로 있나요? 예, 뭐 이런 질문을 아까도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아동수당을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신청 방법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이제 본인이 해당 대상자인지 언제부터 신청하면 되는지 이거 계산하는 방법까지 다 알았는데 그러면 당장 이걸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이게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또 명쾌하게 한번 소개해 주세요. 그 아동수당을 그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그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복지로 웹사이트나 그리고 복지로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보호자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보호자가 아닌 경우는 예, 맞습니다. 직접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해야겠죠. 예,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해당 보호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보호자임을 증빙하고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명쾌한 거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게 가장 명쾌하겠네요. 그러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 거, 그리고 복지로 앱이나 복지로 앱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 이게군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대부분의 경우 부모가 보호자이기 때문에 그 읍면동 주민센터도 뭐 확실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도 뭐 충분히 신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실 양육하고 있는 그 부모님들은 시간을 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저희가 최대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집에서도 이렇게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는 거. 거기 어디였냐면 복지로였죠? 예, 맞습니다. 복지로. 그리고 아까 이제 홈페이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동수당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포털에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홈페이지는 ihappy.or.kr 예, 맞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도메인 주소에 ihappy.or.kr 또는 검색창에 아동수당이라고 치시면은 제일 상단에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들어가셔도 이제 신청 방법이라든지 아동수당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좀 지금까지 나왔던 댓글을 좀 보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댓글에 여러분이 좀 궁금하신 것들을 많이 올려주세요. 제가 지금 직접 여기 직접 담당자분께서 오셨으니까 물어보도록 할게요. 박정은님, 아동수당 홈페이지도 있고 너무 좋으네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아까 가희님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맞벌이가 아닌 한부모인데요. 한부모는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한 명만 돈을 벌어도 이게 그러니까 두 명 다 기입하지 않고 이제 소득이 있는 분의 그것만 기입을 하고 아닌 분은 영원으로 기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외벌이일 경우 이게 같은 거죠. 예, 외벌이나 이제 맞벌이가 아닌 한부모. 제가 이제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한부모라고 하면 이제 부모 중에 이제 한 명만 이제 아동을 양육을 할 때 한부모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부모 같은 경우에 보통 가구 원수를 계산을 할 때 부 한 명 또는 모 한 명 그리고 아동 한 명이기 때문에 2인 가구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여기 기준표에 없다 이렇게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그 가구 원수에 2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2명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2를 더해서 3인 가구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구 원수가 이게 늘어날수록 선정 기준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가구 원수에 비해서 선정 기준액을 높게 잡아드리는 어떤 일종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 물론 이제 질문은 이제 맞벌이가 아니라 한부모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한부모는 맞벌이가 아니라 한 명만 돈을 번다 이거의 의미였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한부모일 경우, 예를 들어 부 또는 모일 경우에는 이게 2명으로 이제 계산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것 또한 좋은 정보였고요. 최지희님 아까 외벌이 아까 설명을 드렸고, 김영수님 필요한 서류가 따로 있나요? 했는데 아까 저도 이제 복지로 앱과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면은 아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방문할 때 그러면은 뭘 지참해야 될 서류 뭐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우선은 보통 민원할 때 많이 이제 필요한 신분증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될 텐데요. 이제 아동수당 신청을 빨리 하시려면 그 온라인을 통해서 아동수당 신청서를 다운받으셔서 미리 작성을 해가지고 가시면 보다 빠른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서류는 아동수당 신청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금융재산을 조회하려면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출력을 해서 그 가구원들의 동의를 미리 받으시면 그 서류를 지참을 해서 동사무소에 오셔서 빨리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읍면동 주민센터 동사무소 이렇게 방문해도 그거를 직접 제출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필요 서류가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집에서 출력을 해서 작성 후에 읍면동에 제출하실 수도 있고,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실 수도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 작성하고 온라인으로 제출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제 파일 첨부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도 등록을 할 수 있는 거군요. 그거는 또 그런 또 필요한 게 있었고, 여기 박상우님이 사모님 이제분이 지성 닮았네요 라고 했는데, 혹시 이런 말씀 좀 들으셨나요? 저희 어머니한테 들은 이후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혹시 지성을 닮았다고 말씀해 주셨나요? 뭐 더한 사람도 닮았다고 그러는데 말씀드리기는 얼굴이 갑자기 빨개지셨어요. 제가 열을 식히고 하겠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온라인도 편하겠네요, 지인님. 방문이 답이다, 천미희님.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문할 수 없는 분들도 분명 계세요. 왜냐면 아이를 키우시느라 아이 때문에 직접 이제 이런 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이런 스마트폰이라든지 이제 PC를 이제 손쉽게 다 가구마다 사용을 하시니까 직접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 여기 김형우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무 읍면동 주민센터 가면 되나요? 아니면 주민등록 주소지로 가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뭐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여기가 세종인데 세종이 아니라 서울 가서도 이걸 신청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이거는 뭐 제한이 없는 건가요? 제한이 있습니다. 그 아동이 말씀드렸듯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그 주민센터를 방문을 하셔서 그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온라인은 그런 제한이 없으니까 온라인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오히려 더 편한 점은 온라인으로는 그런 제한이 없고 예.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의 아이의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에 예, 맞습니다. 있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예, 이 또한 명쾌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어요. 박철홍님, 한 번 신청하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나요? 아니면 매년 신청해야 되나요? 뭐 예를 들면은 올해는 9월부터 이제 지급이 되는데 올해 9월에 지급을 위해서 제가 사전 신청을 했어요. 6월 20일에. 예. 그러면은 이제 9월부터 10월 뭐 이렇게 계속 쭉 오고 내년부터는 다시 처음에 신청하는 신청 기간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동으로 옷에 맞아요. 12월까지 이렇게 나오는 건지. 예, 한번 신청하면 예. 그게 아동의 연령이 예. 이제 6세가 도래하는 달까지, 그러니까 예. 달의 전달까지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이 이제 늘어나서 저희가 정한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제 지급이 이제 수급권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예. 근데 수급권을 상실하고 나서 다시 이제 소득과 재산이 줄어들어서 선정 기준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 다시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쯤에서 또 설명 듣다 보니까 저는 자꾸 이런 게 궁금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등록을 해서 저는 대상자가 돼서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가 탈락했는지 안 됐는지 제가 등록을 안 했는데 네. 자동으로 어떻게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고 나서 예. 수급권자로 수급권자로서 결정이 되는지 예. 그리고 그 아동수당을 받는 중에 예. 수급권이 탈락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예. 그 해당 결정에 대해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지를 하는군요, 지자체에서. 예. 그럼 지자체에서는 그거를 계속 월별로 이제 관리를 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 소득이라든지 이런 거를 등록되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거기에 탈락자인지 탈락이 안 됐는지 뭐 받는지 안 받는지 예, 맞습니다. 이런 걸 또 통보하는 거고 예. 이렇게 오는 거군요. 그럼 일단 신청만 하면은 제가 알 수 있겠네요. 예, 신청만 하면은 한번 이제 받다가 못 받게 되면은 어차피 그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본인의 소득 여기에 기준 선정액의 이상인지 이하인지의 변동에 따라서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소득이 또 떨어지거나 하면은 다시 또 못 받았다가도 받을 수도 있고. 그거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소득이 늘어나서 네. 이제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면 수급권을 상실을 상실하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이 되게 되는 거고요. 예. 그 후에 이제 소득 재산이 줄어들어서 다시 선정 기준액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동으로 지급이 재개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것도 그러면 이건 또 자동으로 신청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게 신청을 했다가 만약에 수급권자 그 해당 사항이 탈락이 되면은 그 다음에 다시 해당이 될 때 다시 신청을 해야지 그 다음부터 다시 또 월마다 이렇게 25일에 받을 수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아동수당 제가 이렇게 또 많이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께서 질문했던 거에 대한 답변도 좀 드리고 있었는데 아동수당은 좀 궁금한 게 또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다 설명을 드릴 수 없는데 아동수당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으면은 어디를 좀 이용하거나 문의를 하면 될까요? 그 아동수당 홈페이지 www.ihappy.or.kr 방문하시면 아동수당 신청 대상이나 신청 절차에 대해서 더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아동수당 홈페이지. 그리고 오늘 제가 아까 일부에서 일부 진행하기 전에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런 육아 대디 분들께서 관심이 정말 많아요. 네. 정말 많아서 오늘은 저희가 그 페이스북 메시지로 좀 왔던 것 중에 이런 사연을 좀 읽어보고 그 중에 좀 한 분과 벌써 제가 한 몇 분 얘기한 것 같은데 벌써 50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한 번만 좀 전화 연결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연을 좀 보고 제가 그 중에서 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연 중에 이런 사연이 있네요. 예. 안녕하세요. 사당동에서 2개월 왕자님을 키우고 있는 초보맘입니다. 육아를 하다 보니 관련된 정부 정책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급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사전 신청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출할 서류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지
예가 궁금하대요. 아, 또 이런 말이 있네요. 아기와 함께 외출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질문을 하신 사당동 2개월 왕자님을 키우고 계신 서현정님께 제가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미희님 전화 연결까지 좋아요. 천미희님도 궁금한데 메시지를 안 보내주셨네요.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저 보보 랭킹쇼 진행을 하고 있는 MC 따수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사당동에 2개월 된 아들을 키우고 계신가요? 네, 오늘따라 이제 67일 됐거든요. 아, 67일이 됐다고 하네요. 67일이면은 정말 튼튼하겠네요. 네, 점점 크고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 보내주신 질문을 보니 혹시 오늘 라이브 방송 함께 시청을 하셨나요? 아, 네, 처음부터는 못 봤는데 중간부터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아, 혹시 오늘 방송 어땠나요? 제가 뭐 메신저 보내드린 것처럼 궁금한 것들 몇 개 있었는데 예. 방송 보니까 그래도 뭐 어떻게 신청하는 방법이나 예. 뭐 금액이나 계산하는 것 같은 거 알려주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 어떻게 계산은 직접 해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설명 듣고 대략적으로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모의 계산기를 쓰실 건가요? 안 쓰실 건가요? 아무래도 계산기를 알려주신 홈페이지에서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또 계산기가 유용할 것 같아요. 예. 네, 그게 제일 유용한 것 같아요. 예, 저희 아동수당 정책을 만드신 분이 제 옆에 계십니다. 와 계신데 네네. 혹시 궁금한 게 또 이제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또 더 궁금해진 게 있다든지 아니면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좀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아까 그 온라인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실질적으로 뭐 많이 간소화됐다고 했는데도 출생신고나 다른 거 신청을 할 때 뭐 증빙하는 서류를 좀 올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예. 조리원에 있을 때도 다른 엄마들이 많이 불평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뭐 증빙 서류는 전혀 하는 거 없이 온라인에서 그냥 뭐 체크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아무래도 애기 데리고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서. 예. 아,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출산 축하드리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최대한 그 신청 절차를 이제 간소화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금융재산 동의서 같은 필요 서류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나가서 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그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그 동의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구원의 동의 서명도 해야 되는데요. 저 말고도 이제 남편 것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남편과 네. 남편분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런 경우에 신청할 때 한꺼번에 이제 동의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이렇게 한 차례 접수하셔서 그 아버지가 한번 서명하시고 다음 기회에 그 어머니가 시간 있을 때 서명을 하시면 신청이 유효하게 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신청할 때 제 거 공인인증서로 하고 예. 그 다음에 남편도 공인인증서로 이제 로그인을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맞습니다. 예. 네, 어떻게 명쾌하게 해결이 되었나요? 네. 저 남편 거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는 아예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예. 설명을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예. 혹시 언제 신청을 하실 건가요? 저는 되도록 그 사전 신청에 맞춰서 할 거긴 한데 예. 혹시 만약에 9월 이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예. 그 9월분부터 소급 적용돼서 받을 수 있나요, 혹시? 그 9월 30일까지는 신청을 하셔야 9월분 아동수당을 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하게 되면 만약에 10월에 하면은 10월분부터 받을 수, 예, 맞습니다. 소급 적용은 안 되고. 예, 9월부터 신청을 해서 받으려면은 늦어도 9월 30일, 6월 20일부터 사전 신청 기간이잖아요. 예, 신청 접수가 시작되니까. 예, 석 달가량 기간이 있으니까요. 예, 석 달의 기간이 있으니까요. 예, 아까 그 전화하시면서 뭐 적으시는 것 같은데
필요한 거 다 적으셔가지고 6월 20일 날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 이게 지자체마다 좀 이제 너무 너무 몰려가지고 서버가 다운이 되거나 이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좀 지자체에서 안내하는 뭐 언제 들어가서 신청해라 이런 것도 좀 시간대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간의 사전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내에는 꼭 신청을 하셔서 9월부터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 사당동에 계신 육아맘께도 한번 전화를 해봤고 이제 시간이 제가 더 전화 연결을 하고 싶은데 제가 방송한 지 벌써 56분이 됐네요. 너무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예, 오늘 라이브 방송이나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또 아니면 아동수당 정책을 이렇게 또 만드시고 이제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 지금 또 담당하시는 사무관님께서는 또 어떤 소회를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마지막 한마디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 아동수당 신청 독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좀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좀 딱딱하게 진행된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애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22개월인데요. 그 와이프가 애를 키우는 걸 볼 때마다 참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애를 키우는 동안 이게 자기 직장도 지금 휴직을 하고 있어서 자기 경력을 희생하는 거라서 좀